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본격적인 여름 7월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름이 와서 참 좋기는 한데 네. 저는 요즘에 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열대야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에는요.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을 하거나 또 가벼운 운동하기, 적절한 냉방으로 수면에 쾌적한 환경 등을 만들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제가 다 하고 있는 거네요. 다 하고 있는데도 열대야 현상을 겪으시나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바꿔야겠다. 제가 조금 더 알아올게요. 네.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해 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89년 7월 1일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 제도였는데요. 1977년 7월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이후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 근로자, 또 1988년에는 농어촌 의료보험, 1989년에는 전 국민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의료보험 덕분이잖아요. 맞아요. 의료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계지출 부담을 분산시켜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죠. 당시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 보장제도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막 병원 가면 막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나오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죠. 유신 정권 시대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국민의 불만이 커졌고 또 정부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또 이때 주요 의료기관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진료를 거부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거든요. 의료보험의 의료 방식은 무상의료 방식과 보험의료 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상의료는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건데요. 이 무상의료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호법에 따라 일부 국민, 즉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적용됐습니다. 혹시 그 국민의료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이 병원비가 되게 비싸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의료보험이 실시된 게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이 그 최초였거든요.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의료보험 제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던 상황이었죠. 1987년 2월은 한방의료보험이 실시됐고 1989년 10월부터는 약국의료보험 적용, 이후 2000년 7월 1일 모든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7년 7월 1일 유럽 경제공동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의 기관 집행부를 통합해 유럽 공동체인 EC가 결성됐습니다. 이 유럽 공동체 결성은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한 유럽 통합이 목적이었는데요. 유럽 공동체 EC 창립 회원국은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벨기에, 프랑스, 서도, 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창립을 했는데요. 네. 이후인 1973년에는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했고 1981년에는 그리스가, 그리고 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하면서 모두 1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가 가입을 했네요. 네. 유럽 공동체는 유럽회의, 유럽재판소, 강요이사회, EC위원회를 중심기관으로 운영했습니다. 관세 동맹을 결성해 공동 통상 및 농업 정책 실시, 유럽 통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맹국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유럽 공동체는 해결 방안으로 1985년 12월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유럽 공동체가 경제 정치 블록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1993년 5월 유럽 자유무역연합과 통합해서 유럽 경제 지역을 결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EU가 유럽 연합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 EC와 EU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1994년 1월 1일부터 EC는 EU 유럽연합 공동체로 공식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청계천은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에 둘러싸인 곳으로 서울 분지의 모든 물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청계천이 그러고 보니까 언제부터 만들어졌던 걸까요? 청계천은 원래 개천이었어요. 언제 생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 속에서도 자연 하천 그대로여서 홍수가 나면 민가가 침수되는 등 물난리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대 태종이 공사를 처음 했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아, 그래요? 태종부터? 그러니까 조금씩 보수를 하면서 발전이 되어 왔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아픈 역사가 녹아있는 곳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개천이었던 이곳을 공사해서 청계천이 됐습니다. 아, 일제강점기 때 어떤 정비가 또 제대로 된 거군요. 청계천은 1950년 후반에 조금씩 손보기 시작해서 1976년까지 청계 고가도로를 건설했고 상류에서 성동구 사근동까지 5.4km 구간을 구조물로 씌웠습니다. 이후 2003년 7월 1일 복원공사를 시작으로 2004년 청계천 첫 다리가 개통됐고 우여곡절 끝에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이 밖에도 7월 1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883년 인천항이 개항했습니다. 인천이 개항됐을 때 그 세계의 사람들이 항구로 자유롭게 다녔다고 들었어요. 인천항이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때 개항이 된 거구나. 맞아요. 지금 인천항이 개항한 지 139주년이 됐는데요. 개항 이후에 1910년까지 근대 문물이 활발하게 들어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중국과 영국의 아편전쟁 이후에 155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아온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건데요.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주권 반환식에서 찰스 영국 왕세자가 고별사를 낭독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은 환영사를 통해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고요. 반환식에 이어서 홍콩 특별행정부 출범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쟁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에요. 네. 또 1961년에는 한국전력이 발족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조선전업과 남선전기, 경성전기 등 전력 3개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을 출범시킨 건데요. 전력회사 통폐합은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경비의 절약은 물론 향후 전력시설 확충에 필요한 외국의 원조를 쉽게 받기 위한 시책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